환율 동향과 산업계의 동향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코트라의 정혁 일본 총괄 본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무제한 또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베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 한 3주 정도 만에 엔화가 한 5% 정도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이런 엔화 약세가 이제 수출에 긍정적으로 일본 기업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면서 이제 현지에서는 현재 일본 기업은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일본 기업들에게는 물론 긍정적이겠지만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일 수출입 동향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엔화 약세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코타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BI하고 IT 지원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100엔당 한 1,2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대일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베 정부의 금융 완화 기조,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코트라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이 아닌 어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글로벌 기업의 조달 수요를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는 이제 자동차, 전자, 기계 분야에서 한 매출액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어떤 글로벌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32개사가 지금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7개사하고 맞춤형 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2월 달에도 혼다나 또 이제 스바루 등 어떤 그런 글로벌 기업하고 상담을 이제 지원함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마케팅 어떤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적극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본 현지 먼저 연결해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이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들의 자세,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코트라에서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본 현지 코트라 도쿄 일본 총괄 정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強い経済の再生なくして財政再建も日本の将来もないわけであります。네,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출 기업에는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대기업보다 환 리스크에 더욱더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지금 심각한 상황일 텐데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표한영 박사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화 강세보다 최근에는 엔화 약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IB에서는 100엔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엔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엔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기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은 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판단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해왔지만 더욱 확대함에 따라서 엔화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일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엔화의 하락세는 적어도 참여 선거가 있기 7월 전까지 상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네. 다만 그 수준은 일본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이제 100엔에서 한 120엔까지도 됐었는데 그만큼 올라갈 것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그 환율 전쟁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최근에 급격한 그 엔화 환율의 절하를 고려할 때는 올해 안에는 어떤 100엔대를 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환율 전쟁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환율 전쟁 등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동안 어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행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의 고통을 일부 분담을 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의 확대로 엔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은 유럽과 미국보다는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신흥시장국의 환율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위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그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해야 되는 나라들의 경우에 수출과의 경쟁력의 악화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당장에는 아니지만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대규모 유입된 이후에 다시 미국이나 유럽의 재정 위기가 악화될 경우 그 외화 자본이 신흥시장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자본 유출의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특히나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기업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줍니다. 대기업보다는 또 환 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환율 하락이 이 국내 기업들 채산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 채산성을 뭐 구체적으로 이게 참 계산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제 잠시 뭐 일단 2006년과 7년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920원까지 환율이 내려갔었는데요. 최근에 원화 환율을 절상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예전보다 좀 2006년이나 7년보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그 체감하는 경기는 더 심하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좀 뭐 살펴보면은 어떤 12월 자료이긴 합니다만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 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익분기점이 1,100원 내지 한 1,076원이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60원에서 한 1,070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지금 1,058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앞으로도 어떤 채상성 문제가 더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지노선은 한 1,100원, 1,060원, 1,050원 정도까지 1,076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58원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많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당장에 어떤 그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근데 크게 이제 대책이라 하면은 이제 뭐 거시적으로나 이제 미시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거시적으로는 이제 뭐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뭐 예를 들자면 뭐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축소한다든가, 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현재 와서 환 변동에 대한 그 어떤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그 수출 기업에 대한 그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수출 기업에 대한 그 신규 대출이나 어떤 그 운전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이 축소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어떤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월요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 방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환율 변동폭을 그대로 놔두는 중앙은행은 없다라면서 의지를 좀 표명을 했는데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당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 당국에서. 현재 어떤 현재 글로벌 금융 환경화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는 사실상 없고요. 네. 예, 하지만 외환 당국은 어떤 급격한 환율의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물한 포지션 한도 같은 것들을 축소한다든가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라든가 외국인 채권 투자의 과세라든가 아니면 지난 2000년대 이후 계속 얘기됐지만 토빈세를 과세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실현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리고 시급하지만 그런 오늘 조찬 모임이나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했던 어떤 그런 구두 개입 같은 형태는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좀 더 이제 원화 환율이 하락이 지속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어떻게 시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워낙에 환율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나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렇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우려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원화 강세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면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항상 모든 사물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당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함께 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계 기업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어떤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합리화라든가 아니면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빛과 그림자가 있고 지금은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상황이지만 지금의 악재를 또 호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겠다 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100개대를 넘어서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든지 글로벌 외환 시장의 동향 상반기에는 어떨 것으로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미국과 유럽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본까지 가세를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적어도 상반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참여연 선거가 7월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적어도 상반기 내내 약세 기조 엔화의 약세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것의 불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신흥시장고래 자본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환율도 이제 계속 하락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제 하지만 2006년과 7년 920원까지 떨어졌던 거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사들의 대규모 선물한 매도와 이에 따른 외화 차입 증가가 어떤 추가적인 원화 환율 하락으로 이어져가지고 920원까지 떨어졌는데 현재는 어떤 조선사들의 대규모 선물한 매도라든가 외화 차입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최근에는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세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예. 전망도 있는데 적어도 1,000원대에서는 어떤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적어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이 되면 적어도 1분기 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거래 차원에서의 그 외화 유입도 좀 완화되기 때문에 좀 2분기로 가면서는 원화 환율 하락 속도가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국면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 앞으로의 외환 시장의 방향성까지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연구원의 표한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외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사항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김경수 캐스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일본 경기 부양책 관련 주요 외신 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는 15일자 기사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책 위험성 관련 기사를 전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의 전 고문이었던 후지마키 다케시의 의견을 소개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총리직에 오른 뒤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투입해서 디플레이션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0조 3천억 엔, 약 122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후지마키는 이미 일본 정부의 부채 규모가 GDP 2배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정부 지출 계획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평가했고 오히려 경제 붕괴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시기에 수출과 투자 심리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만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중수 총재의 이번 발언이 엔화 하락을 겨냥한 해외 외환 당국의 첫 번째 그리고 직접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했는데요. 한편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은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맞게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박재환 장관은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원화에 대한 투기적인 움직임을 막는 데 필요하다면 거시 건전성 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원화 강세가 현대차 등 한국 수출 기업들의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차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는 원화 약세 정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은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원화 약세가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 기업들에만 도움이 될 뿐 구매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CNN머니가 현지 시간 13일 일본 정부가 그간 부진했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도박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동안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2%, 2배로 올려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21일에서 22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추가로 시행할지는 불확실하다고 CNN머니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으로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 가치는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일본 수출 기업들은 아베 총리에게 엔화가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닛산의 카를로스 곤 CEO는 지난달에 엔화 환율이 달러 대비 100엔 선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된 주요 외신 기사 살펴봤습니다. 強い経済の再生なくして財政再建も日本の将来もないわけであります。
이번에는 외환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다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서 20조엔, 우리 돈으로 240조 원에 이르는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한 양적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우리 증시의 시련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무한 양적 완화 조치를 가시화하면서 엔화 쓰나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끌어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조엔, 우리 돈으로 240조 원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재정 지출 규모는 리먼 쇼크 당시인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입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일본은행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 목표를 기존 1%에서 2%로 높이고 엔화 방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엔저 현상이 당초 전망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베 정부가 긴급경제 대책을 발표한 지난 11일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은 1186원 38전을 기록하며 2010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과 경제 상대인 일본이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높은 투자 매력을 형성하면서 국내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일본 증시로 옮겨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앞다퉈 일본 증시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연초 대비 2%포인트 넘게 하락해 198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제한 돈풀기로 우리 증시의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보통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이 피해주로 꼽힙니다. 반면 원유 수입 비중이 높거나 외화 부채가 많은 철강, 음식료, 항공 등은 수혜 업종으로 주목됐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일 떨어지는 환율이 연초 증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수혜주와 피해주 공식은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선 없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환율에 가장 마음을 졸이는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에 민감한 데다 경쟁자인 일본차는 아베 정권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으로 가격 경쟁력마저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5일 현대차는 올해 첫 거래일 시가보다 5.22% 떨어진 20만 9천 원에 마감했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6.32%, 11.9%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의 체력이 예전과 달리 강해져 질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원엔 환율과 우리나라 수출 경기와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기에는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엔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은 점차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출주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환율의 자유로운 금융과 통신, 유틸리티 등 내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수입 단가가 떨어지는 음식료와 환율 하락으로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는 항공 운수 업종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역시 내수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중국 모멘텀이라든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을 고려했을 때에는 다시 민감주로의 그런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환율 하락이 오히려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을 다시 유입하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이렇게 환율 하락이 주식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화 강세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특히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전체적으로 이 통화 강세에 대한 그 과정은 항상 화폐 가치가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생각해 둘 필요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강세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 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만 하기보다는 그만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질적인 부분과 어떤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 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 산업 그리고 우리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입니다. 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었던 것이 바로 수출이었었고 이 과정에서 IT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 등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과 수출 및 내수 기여도를 보면 이런 부분 등이 확인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3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2.8%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서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약 1.4% 정도 차지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네. 상태인데요. 문제는 201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수출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내수의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점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환율 하락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측면이 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산업계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 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흔히 외국인들이 또 환차익을 노리고 순매수로 유입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자면 외국인들의 매매는 좀 정체되는 양상이에요. 구간별로 어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원화가 강세라면 그만큼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 주식,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그만큼 강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의 수익률 변화에서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상대적인 매력이 일본 증시가 조금 더 크다라고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 환율 수준에 따라서 그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하기 시작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는 매수를 확대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이익 실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컸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를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회했었던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7년까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한 직후에 한 1,050원대에서 일시적으로 좀 정체되는 상황을 보여왔었고 이 상황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50원까지 그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시 약 3년의 기간 동안 40조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과거의 그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그러면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외국인 드디어 파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 매도의 이유가 어떤 환율에 대한 조건에서 기인했다라는 측면보다는 당시는 적립식 펀드라는 우리 자산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내부적으로 어떤 그 매수의 기반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어떤 변수 중에 환율이라는 변수를 고려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매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막무가내로 매도할 확률 자체는 높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용등급이 계속 상향되었다는 점,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격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본다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단기 탈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성급한 판단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환율 리스크로 받는 영향력은 그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이 현대 기아차의 매출이 2천억 원씩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본과 경쟁 구도에 있는 업체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단적으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우선 산술적으로 환율이 얼마 변할 때마다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수출 기업들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해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해에서 받게 되는 이익의 민감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대비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엔화 약세의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비정상적으로 엔화가 약세라고까지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또 비정상적으로 엔화에 대한 어떤 강세 기조차가 이어졌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오히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쪽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엔화는 지난해 그 유럽 재정위기 불안이 가중되면서 엔화 선호 현상이 너무도 강했었습니다. 당시에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전부 다 엔화 사재기에 나서기 시작을 했었고 네. 경제의 여건과 무관하게 앵고 현상이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고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 최근에 엔화 약세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3년 동안에 매년 수출이 사상 최대를 넘어왔지만 오히려 환율 수준은 상당히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고환율 정책인데다가 우선 그 달러 선호 현상 자체가 강화되는 부분 등에 대한 상대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50원 내외 달러를 기준으로 한 원화의 가치가 1,050원 수준에서 수렴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적정 수준에는 수렴했다라 볼 수가 있고 이 이후의 환경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본 기업가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원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 제품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 그 제품 매력이 단순한 가격 매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변화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단지 싸졌다라고 해서 일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까지는 아니다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상반기 중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점검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 등은 향후 어떤 시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높은 변수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원화 강세의 순기능으로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원화 강세에 대한 가장 큰 순기능은 수입 물가를 조절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통위에서도 내심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던 투자자들도 계셨지만 당장 인플레를 조절하기 위해서 원화 강세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은 또 선순환적으로 개인의 소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산업별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수출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만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마진 약화에 대한 우려를 수입 물가, 원재료 가격에 대한 어떤 인하 효과 등을 통해서 이제는 마진 관리에 나설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상반기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순이익을 기준해서 과연 그 마진 관리를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해 나가는지 부분 등을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이 시간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주식시장 그렇다면 지금은 다소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단을 놓고 봐야 하는지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내수주도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또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어떤 업종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전략까지 짜주시죠. 네, 우선 환이라는 조건이 우리 주식시장 추세의 결정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쉽다는 점 등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서서히 투자자들은 1분기 시장 이익에 1분기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올해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37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1분기 영업이익이 36조를 넘어왔었기 때문에 과연 1분기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환율적인 영향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수요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0포인트는 그렇게
그렇게 무난한 지수 영역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불안 요인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정을 받더라도 1900 초반에서의 어떤 방어력은 충분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최대한 어중간한 위치에서의 적극적 대응보다는 시장 레벨이 조금 다운될 때를 기다리는 필요가 있겠고요. 이 기간까지는 당분간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원가 절감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료라든지 항공, 해운 등과 같은 운송 관련 산업 등이 역시 시장에서는 관심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수주들 중에서도 당장 환율과는 민감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오히려 제약이라든지 유틸리티, 통신 관련주들의 경우는 단기 이익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쉽게 이익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까지 아주 강한 여러 가지 어떤 영업 규제를 받았었던 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 자체가 높은 만큼 제약이라든지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 미디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